안녕하세요. 펠레스코의 송펠레 송영주고요. 제 옆에는 DB7의 박미달 코치입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사주TV가 상당히 시끄러웠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떤 부분이 시끄러웠는지 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역시나 망했다. 이런 소문이 자자했고요. 네. 최근에는 사커라인도 좀 시끄럽지 않습니까? 아, 네, 그렇죠. 네, 히딩크 감독과 관련해서 굉장히 시끄러운 상황인데요. 네. 여러분 좀 시간을 갖고 지켜봅시다. 무언가 결론이 나겠죠. 자, 일단은 저희가 돌아왔고, 그리고 저희만큼 멋지게 돌아온 팀이 있습니다. 라리가의 발렌시아인데요. 네. 물론 발렌시아가 지난 리그 3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거둔 건 아니에요. 네. 3경기에서 1승 2무 기록했죠? 그쵸. 1승 2무인데 2무가 좀 의미가 있었어요. 레알 마드리드전이랑 그 다음에 AT전이었기 때문에 이 두 팀 간의 대결에서 무승부는 좀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1라운드에서 라스팔마스에게 1대0으로 승리 거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쵸. 네. 일단은 승리를 거두면서 시즌을 시작했고, 그리고 우승 후보들을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면서 지금 승승장구하는 모습인데요. 네. 어떻게 발렌시아가 이렇게 바뀐 거지?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일단은 저는 감독의 파워가 굉장히 견고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발렌시아가 이제 감독이 이제 마르셀리누가 선임이 되면서 좀 진행이 되긴 했는데요. 사실 마르셀리누 전에 이제 레이운 회장 때 얘기를 조금 보게 되면은 레이운 회장 때는 좀 발렌시아를 브랜드 이미지로 좀 만들려는 경향들이 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적인 부분들을 이제 인터내셔널 아카데미나 아니면 브랜드 이미지를 통해서 뭐 유엔이랑 뭐 연결을 한다든지 이런 브랜드 이미지에 좀 더 국한을 많이 시키고 축구적인 부분에는 약간 등한시한 경향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더 축구 내적으로의 좀 실력적인 부분들이 많이 약해졌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여름에 레이온 회장이 회장직에서 내려오고 네. 새로운 회장이 올라갔죠. 네. 그러면서 이제 구단 수뇌부도 물론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맨델리바르 감독이 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지휘력이라든가 어떻게 본다면 전술적인 토대는 상당히 탄탄해졌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이적 시장이 거의 마감되기 전까지 선수 영입이 네. 너무나 없어서 네. 발렌시아 팬들이 네. 야 피터림 또 이러는 거야?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사실 실질적으로 이제 트랜스퍼 마켓에서 이제 발렌시아가 올 시즌 지출과 수입의 그 밸런스를 보게 되면 13밀리언 유로 정도 좀 더 지출이 더 많았었어요. 그만큼 아직 클럽 재정 확보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무르티 회장이 선임이 되면서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제시를 했었는데, 발렌시아 순위를 작년보다는 끌어올리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클럽 재정과 업무의 정상화. 그만큼 업무의 정상화가 굉장히 안 돼 있다는 걸 의미했고, 이 업무의 정상화는 좀 축구 쪽에 굉장히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코라고 해가지고 이제 바르셀로나 유스 디렉터였던 그 디렉터를 작년에 이제 발렌시아 유스 디렉터로 데리고 왔거든요. 이제 그 디렉터를 성인팀 디렉터로 맡기고, 그다음 마르셀리누, 그 다음에 레이온 시절에 이제 있었던 헤수스 가르시아 그 디렉터를 이제 자르면서 조금 더 안정된 무르티 회장의 그 라인들을 좀 더 구축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무르티 회장에 대해서 알아봤더니만 싱가포르 외교관 출신이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네. 그리고 그 안에서 신뢰를 형성하는 것,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처세술의 용한 네.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일단 이 마르셀리노 감독하면 여러분이 비아레알 이렇게 떠올릴 거예요. 그쵸, 네. 그러니까 세군다리가 있었던 비아레알 지휘봉 잡고 라리가로 승격시키고, 라리가에 승격시킨 다음에는 이제 유럽 대항전까지 네. 데리고 나간 네. 명장으로 보면 되겠는데요. 네. 비아레알 시절의 전술을 그대로 네, 맞습니다. 발렌시아에 이식을 시킨 모습입니다. 네, 특히 이제 발렌시아가 작년이랑 좀 많이 바뀐 듯한 느낌은 수비 조직력이 굉장히 많이 좋아진 느낌이에요. 그래서 최근 이제 팔마스전도 무실점으로 막아낼 수 있었었고, 물론 레알 마드리드전은 조금 두 골을 실점하긴 했습니다만 AT전도 무실점으로 막아내고, 이런 수비 조직력이라든가 미드필더와 수비 라인의 간격들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유지한 부분들이 비아레알에서 부분들이 발렌시아에서 그대로 이식이 되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이런 축구를 구사할 수 있는 거는 보로의 존재가 아직은 탄탄하기 때문에 마르셀리노와 보로의 그 시너지가 굉장히 잘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네.
지금이 발렌시아의 현실에 맞는 전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마르셀리노 감독이 비아레 시절에 보여줬었던 전술적인 특이점. 네. 어떻게 본다면 두 줄 수비를 네. 바탕으로 해서 수비를 네. 단단히 형성하고 그리고 중앙 성향의 미드필더를 측면에 배치시키면서 네. 순간순간 중앙 쪽으로 들어오면서 중원에서의 그쵸. 경쟁력을 높이는 모습. 네. 근데 그것을 그대로 갖고 와서 두 줄 수비를 단단히 가져가고 솔레르를 측면에 배치시키면서 솔레르가 네. 중앙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대각선 쪽으로 전방으로 가면서 네. 공격 쪽에서의 제 역할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일단 여름 이적 시장에서의 영입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수비 쪽 보강을 확실히 한 것 같고요. 네. 가브리엘하고 무리오 영입했죠. 그쵸. 그리고 미드필드 라인에 콘도구비아 영입했죠. 네. 그리고 측면 쪽에서는 역시 이제 공칼로 게데스라든가 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페레이라를 또 인대에 와서 네. 더욱더 날카롭게 만들었는데요.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공수 전력이 탄탄해졌다고 봐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즉시 전력에 쓸 수 있는 선수들 영입을 했고, 그 다음에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큰 영입은 이제 임대나 아니면 그런 즉시 전력감을 한 비에 또 나초 비달이나 나초 길, 토니 라토드를 이제 마이스타에서 끌어올렸어요. 근데 사실 작년에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이지 않았었는데, 물론 솔레르라든가 메드란이라든가 이런 선수가 있기는 했지만 사실 조금 선수를 이제 키운다는 의미보다는 약간 좀 그래도 즉시 전력감이니까 바로 올린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장기적인 목표를 두고 발렌시아가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피터링 구단주도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 피터링 구단주가 발렌시아를 인수한 다음에 조르제 멘데스 에이전트가 거의 입김이 세게 그쵸. 작용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조르제 멘데스 선수들이 영입이 되면서 그쵸, 네. 이 선수들이 주축으로 활약을 했던 게 발렌시아의 모습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지난 시즌부터 뭐 감독이 계속 바뀌고 있었으니까 네. 지난 시즌부터 유스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그쵸, 여기에 네. 이제 솔레르라는 히트 상품이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발렌시아는 항상 유스팀에서 좋은 선수들이 맞습니다. 배출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올 시즌은 유스에서 성장한 선수들에게 기회를 좀 더 많이 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최전방 스트라이커는 좀 부족한 것 아닌가. 네, 사실 호드리고 이제 자자가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편인데요. 근데 사실 그 두 선수가 뭐 부상이거나 아니면은 컵 대회에서 경기를 많이 치르게 된 경우에는 백업 선수가 좀 더 필요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미나 같은 경우에는 스트라이커 하기에는 조금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저는 그 시모네 자자가 키를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모네 자자를 제외하면은 호드리고도 최전방 스트라이커라고 하기에는 조금의 네, 측면이 좀 더 어울린다는 느낌도 네, 들고, 네. 그리고 산팀이라도 그런 느낌이 드니까. 네. 그러면은 올 시즌 초반은 나름대로 선전하고 있는데 네. 어떨까요? 일단은 전체적인 큰 그림은 이제 완성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승부라든가 이런 경기는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결과를 가져가기는 아직은 좀 이른 것 같고, 다만 경기력을 가져오는 데 있어서는 바탕을 구축하고 기반을 마련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라리가의 두 줄 수비를 유행시켰잖아요. 네. 그 두 줄 수비를 유행시키면서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성적을 가져갔던 이유는 최전방에 확실한 스트라이커가 그쵸.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비아레알도 이 두 줄 수비를 바탕으로 해서 성적을 얻어내면서 유럽 무대에 진출한 이유는 박한부가 최전방에서 네. 크레이지 모드였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저희가 얘기를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보강은 잘 됐다. 네. 근데 최전방이 약하다. 네. 그러면은 무승부 경기가 많아지고 네. 승리해야 되는 경기를 놓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올 시즌 순위를 예상한다면 어느 정도 선에서? 그래도 저는 중위권은 탈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위권이 이제 12위권 언저리라고 보는데, 그래도 작년이 이제 12위였으니까 올해는 그래도 한 12, 9위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유로파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야, 되게 웃기다 너. 오랜만에 반말짓거리를 좀 해야 되겠네. 지금 부활했다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네, 한 9위 정도 할 것 같습니다. 이러면 부활이 아니지, 발렌시아가.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가 답답한 경기는 아마 없지 않을까 당분간. 네, 경기력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이제 경기 결과는 내년부터. 네, 이거 논외로 좀 물어봅시다. 네. 라리가는 어차피 우승은 레알이 가장 가능성이 높고, 네. 지금은 바르셀로나가 또 그쵸. 컨디션이 좋고, 네. 그런 상황이니까 두 팀 중에 한 팀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네. 그러면은 라리가에서 챔피언스리그 진출할 팀은 바르셀로나, 레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그 다음에 세비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대다수가. 네. 그러면 이제 유로파리그 진출권을 놓고 봤을 때 네.
1위부터 4위에 있는 팀이 코파델레이 우승을 한다면은 라리가에서 5위부터 7위까지가 그렇죠. 유로파리그 진출권을 획득하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 발렌시아가 유로파리그에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7위는 해야. 네. 그렇죠. 네. 근데 7위는 불가능하다. 네, 이렇게 현재. 보는 이유는 위에 있는 팀들이 좀 강해서 그런가요? 어떻게 보면 빌바오라든가 네. 소시에다드라든가.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은 1위부터 7위까지의 팀들과는 경쟁력 있는 경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경쟁력 있는 경기를 하지만 결국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골이라는 거는 꼭 강팀만을 상대해서 골을 넣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 게 아니라 약팀을 상대해서도 골을 넣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약팀 상대로도 굉장히 경기를 풀어나가고 빌드업도 잘하고 할 것 같지만 말씀하신 그런 골 결정력에 의해서 약간 좀 무승부 경기가 약팀과에 의해서도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그 유로파리그 진출권 획득할 것 같습니다. 네, 맨델리바르 감독을 믿고요. 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팀들 봤을 때 소시에다드는 좋아요. 네. 그리고 에스파뇰도 좋습니다만 네. 그 외의 팀들은 제가 보기엔 빌바오는 뭐 여러분이 잘 알겠지만은 순혈주의가 있잖아요. 네. 이번 여름에도 정말 침묵했거든요. 그렇죠. 네. 이적 시장 구경이나 하자 하고 구경만 열심히 했습니다. 네. 아이쇼핑만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좀 더 늙어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네. 그렇다면은 발렌시아에게도 기회가 올 것이다. 그리고 발렌시아가 약팀을 제압하는 힘이 좀 떨어질지 모를지언정 강팀의 그쵸, 발목을 네. 잡는 힘은 되게 강해졌다. 네. 그 점을 봤을 때 비아레알, 소시에다드, 에스파뇰과 경쟁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7위가 결정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여하튼 발렌시아가 돌아왔다는 사실은 그 라리가 올드 팬들에게 그쵸, 네.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희가 매주 주제 하나를 뽑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라리가뿐만이 아니라 뭐 프리미어리그, 분데스리가, 세리아는 안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잘 모릅니다. 네. 분데스리가까지 네. 그리고 챔피언스리그까지 다양한 주제를 한 주에 하나씩 뽑아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테니까요.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